짚어보기는 하자. 내림차순 오름차순 뭐 이건 알고 있을 거고 덧셈 뺄셈 통영끼리 해야지. 그렇지? 곱셈 뭐 전개는 할 수 있잖아. 너희들의 수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곱셈 공식 너희들이 모르잖아. 알고 있니? 네.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써보자. 이거 뭐 곱셈 공식은 아닌데. 자 책 보지 말고 세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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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기 3abc 이거 뭐야? 모르잖아. 이거 알아. A 그래 A A 있겠지. 제곱 오케이. 아니에요? 먼저 써도 돼. 먼저 써도 돼. A 제곱 어.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그래. 더하기 그러면 완전히 틀렸지. 여기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 하고 원래 책에는 여기 앞에다 붙어 있는데 뭐 뒤에다 써도 되지. 이렇게 쓰면은 제가 나온대. 기억하자 얘들아. 우리 시험 며칠이지? 수학 시험? 며칠이야? 한 22일 막 그 정도 되나? 23일, 24일. 민주도 저 그 월요일 날 봐요. 그 언제 그러면은 20 다다음 주 월요일? 네. 너는? 그 다음 주 금요일이라 그랬나? 네. 자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외우라고 주문하지 않을게 얘들아. 너는 일요일에 너는 목요일 밤에 이 7페이지를 펴. 그런 다음에 외우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맞네 응 다 알아 이게 아니고 그냥 백지에다가 1번부터 10번까지 쫙 쓰고 1번부터 5번까지 쫙 쓰고 이거를 할 수 있게만 하고 잠을 자다오. 알겠지? 알겠지? 이거 부탁할게 얘들아. 이거만 하면 돼. 자 그럼 고생고시 이 정도 하고 당식의 나눗셈 무슨 말이 많이 있는데 기억할 건 딱 두 가지 얘들아. 어떤 식으로 나눠서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을 것이다. 너무 당연한 식이지만 요거에도 입각해서 식을 써보면 많은 것들이 보인다고 했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차수가 무조건 낮아야 된다. 이해되지? 물론 이해는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기억을 하지 못하잖니. 그치? 자, 일단 이렇게 쓸 수 있고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차수 무조건 낮다. 그치? 자, 다음 보자. 다음 몇 쪽이니? 다음은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40쪽. 그래 40쪽 보자. 자 일단 항등식이 뭐지? 항등식은 성관식 무엇에 관계없이 문자 그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문자에 무엇을 넣더라도 1억을 넣더라도 마이너스 5를 넣더라도 0을 넣더라도 항상 성립. 자 그러면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미정계수법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미정계수법 뭐라고? 정하지 않는 그래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정하고 싶어요 하는 법이잖아. 그럼 그 방법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지? 뭐지? 계수비고 그래 계수비교랑 대입? 수치 뭐 대입이라고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대입 맞으니까. 자 계수비교법은 등식으로 연결돼 있을 거 아니니. 항등식이 일단 등식이잖아. 그러면 이쪽이랑 식이 완벽하게 같아야지만 항상 성립이니까 완벽하게 같으려면 계수끼리 다 같아야겠지. 그래서 계수끼리 비교해서 다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수치 대입은 뭐야? 그치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니까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이지. 다만 꿀 빨 수 있는 숫자를 넣을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래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정말 중요한데 얘들아 너희들 혹시 나머지 정리가 뭔지 말해줄 수 있겠니? 나머지 정리? 뭐 정확하진 않아도 좋아. 그냥 내 머릿속에서 나머지 정리는 이런 것이에요 라고 말해줄 수 있겠니? x가 0되는 수를 집어넣어서 나머지를 구하는 거? 민주는 어떻게 생각해? 나머지 정리란? 아니 웃음이 아니고 나머지 정리가 뭐지? 자, 맞긴 한데 x가 0 되는 수는 그냥 x는 0이지. 그게 아니고 뭐 x 빼기 a로 어떤 식을 나눴어.
그러면은 x 빼기 a를 0으로 만드는 x란 a지. 그 a를 그 식에 대입하면 나머지가 바로 띡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x라는 x에 대한 식이 있었는데 얘로 나누고 나머지가 있고 r이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얘는 무조건 차수 낮아야 되니까 상수지. 네. 근데 a 넣으면은 없어지니까 그냥 fa가 r이다. 이게 나머지 정리 맞지? 이게 맞긴 한데 문제에서 보면 나누기를 해도 풀 수 있고 나머지 정리를 해도 풀 수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고 뭐 그런 거는 나누기 해도 뭐 좀 꺼림칙하긴 하지만 되긴 되니까 뭐 오케이 하는데 이 식에다가 a를 대입한 값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fa는 5다 라고 알려줘도 되는데 굳이 문제에서 fx를 x 빼기 a로 나눈 나머지가 5이다 라고 이 숫자를 꼬아서 준단 말이야. 그럼 그때 나머지 정리를 머릿속에 딱 넣고 있으면 그냥 바로 이 조건이 머릿속에 들어오겠지. 되겠지? 자, 인수 정리는 뭐지? 인수 정리? x에다가 그래. 어떤 수를 넣어서 그래. 뭐라 하지? 방정식이 0이 되는 그러면은 x에다가 어떤 수를 넣어서 그 방정식의 값이 0이 되었어. 그러면 그게 뜻하는 바가 뭐야? 그걸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거가 뭐지? x에 대입한 수. 그러니까 만약에 f5가 0이야. 그러면은 fx는 5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것인가요? 민주 씨, 뭐죠? f의 x에다가 5를 넣었더니 0이 나왔어. 봐봐. 이거 나머지 정리해서 봐봐. 자, f에다가 5를 넣었더니 5가 나왔대. 그러면은 x 빼기 5로 나눈 나머지가 5라는 거지. 그치? 그럼 이 말은 뭐야? x 빼기 5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나눠 떨어진다는 거 아니야? 그럼 x 빼기 5가 이 fx의 인수라는 거 아니야? 그치? 다시 여기에 맞춰서 써보면 fx가 x 빼기를 얘를 x 빼기 5로 나눴는데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을 거였는데 5를 대입했더니 얘는 없어지고 그 결과가 0이라는 거는 얘가 그냥 없다는 거잖아. 그럼 얘가 나머지가 없다는 거고 그러면은 얘가 인수라는 거지. 그치? 나눠 떨어진다라고도 할 수 있고 인수라고도 할 수 있고 곱해져 있다라고도 할 수 있고 말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치? 그러면 인수분해 공식 저 옆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래. 내 오랜 경험을 통해서 곱셈 공식을 통해서 너희들이 유도해낼 수 없다라는 걸 난 깨달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얘들아 민주는 목요일 너는 일요일에 책을 딱 펴는 거야 밤에. 그래서 한 11시 한 10시에서 11시 정도에 펴가지고 1시간이면은 이거 백제 외울 정도는 충분히 하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누워서 자. 무슨 유튜브 뭐 막 차은우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냥 바로 자. 알았지? 바로 자야 돼. 오케이 믿을게. 조립제법은 뭐 할 수 있다고 치고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이거는 문제로 보자. 자 됐고 다음 거 보자. 다음 거. 뭐 얘기 나와서 말이야. 혹시 뭐 좋아하는 아이돌 같은 거 있니? 없어요. 넌 뭘 좋아해? 저요? 쉴 때 뭐 해? 그냥 쉴 때요? 그냥 뭐 안 해? 네, 그냥 친구들 만나는 것 같아요. 친구들 만나서 그냥 그때 재밌게 유흥. 그래. 민주는 뭐 해? 저요? 너도 뭐 그냥 친구들 만나는 거야? 네. 그래 뭐 자기 전에 친구를 만날 수는 없겠지. 어쨌든 외우고 내가 외웠다는 걸 확인한 후 핸드폰 던져버리고 바로 침대에 눕는 거야. 알았지? 네. 그래. 복소수 보자. 88쪽 폈니? 네. i라고 하네. i는 뭐지?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 i지? 네. 이게 뜻하는 바가 뭐야? 내 루트 기호가 뜻하는 바가 뭐라 그랬어? 제곱해서 안에 거가 되는 수잖아. 네. 근데 이거를 i라고 그냥 약속한 거야. 원래 i였던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i라고 약속을 했어. 자 그러면은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수가 i라는 거잖아. 네. 그냥 그거야. 다른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y는. 자, 복소수 나오는데 우리 수의 체계를 넓혀가 볼 때 자연수가 있고 0이 있고 음의 정수까지 해가지고 정수가 있고 유리수가 있고 무리수가 있고 그리고 얘들을 아우르는 복소수가 있는 거지. 맞지? 오케이. 복소수 같을 조건 뭐래? 복소수 같을 조건 뭐래? 같아요. 근데 틀린 말 아니긴 해. 근데 그 같다라는 게 어떻게 같다라는 거지? 말로 해줘. 실수 부분끼리 같고 허수 부분끼리 같고. 오, 가장 정확한 정답이었어. 실수 부분끼리 가고 허수 부분끼리 같고. 오케이. 그걸로 확인하면 되지. 근데 뭐 말은 그런데 문제에서 막 복잡하게 막 돼 있어. 그러면은 얘를 실수 부분 찍찍찍찍 쓰고 더하기 허수 부분 찍찍찍 쓰고 i 쓰고 얘가 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어쩌고 저쩌고 i 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다 해가지고 연립방정식 해서 하는 문제를 또 우리 그 한트로 풀었지? 기억나지? 자, 다음 보자. 켤레복소수란 뭐죠? a 더하기 bi의 켤레복소수는? A-bi. 그렇지. 그럼 켤레복소수의 성질들을 한번 볼 건데 얘들은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보기는 좀 그렇고 실수화하는 것도 될 것이고. 자, 일단은 i의 거듭 제곱하는 거 기억나니? 네. i의 거듭 제곱. 자, i는 그냥 i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 그래 4제곱은 1. 1이고 5제곱부터 i 다시 사이클이 다시 돌아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뭐 익히 잘 알고 있을 건데 내가 뭐 문제 풀 때마다 말하지만 2025제곱 나오면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라고? 문제를 믿으란 말이야. 문제를 믿고 몇 번 해봐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내신 문제도 그렇고 수능 문제 우리 모의고사 다 풀었지만 모의고사 문제도 그렇고 뭐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우리를 그냥 조지려고 문제를 내는 게 아니란 말이야. 너희 새끼를 죽어봐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민주랑 시아가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그러면 얼마나 성취도가 있는지 평가해 볼까? 그러려면 너무 어려운 문제는 안 되겠지. 너무 쉬운 문제도 안 되겠지. 적절한 문제를 통해서 성취도를 평가해 봐야겠다 라는 선한 마음에서 나온 게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믿고 해보면 나온다. 알겠지? 음수의 제곱근 지겹다 지겨워. 자, 루트 A 루트 B 곱해서 마이너스 루트 AB가 됐네. AB 부호는 같아요. 같은데 어떻게?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같은 거. 민주 기억나지? 자, 나누기야. 어디가 마이너스? 분모가 마이너스고 분자가 플러스면 마이너스가 앞에 갑자기 퍽 튀어나오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막 하면 된다. 알겠지? 오케이. 다음 보자. 다음이 방정식인가? 네. 제 방정식. 근해 공식 기억나니? 근해 공식 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지. 근데 그 루트 안에 있는 이거 써놓고 하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게 판별식이지. 네. 그렇지. 지겹다. 판별식이 이거지. 그러면 이 판별식의 부호를 통해서 근을 판별할 수가 있대. 판별식이 양수면? 양수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 그치. 0이면? 중근.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 본 거 아니지? 네. 그래 잘해. 민주도 맞지? 그렇지. 오케이. 2차 방정식 풀이 뭐 이거 중학교 때 다 한 거니까 얘기하지 말자. 알겠지? 네. 판별식 오케이 저렇게 되고 근과 계수의 관계 하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물어보면 다 할 거야. 자, 두 번 더한 거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치
부호 까먹지 말자 얘들아. 부호 까먹지 말자. 나도 학생 때 까먹어서 할 말은 없는데. 자 마이너스 반드시 자 곱한 거는 A분의 C. 그렇지. 이게 민주도 외우고 있지. 자 이게 외우고 있는 거는 내가 익히 알고 있어. 근데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 딱 나오면 너네들이 생각을 못해.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되는데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 여기 2페이지에 걸쳐서 개념들이 나오잖아. 나오는 개념들이 얘들아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2차 방정식을 처음 배우고 거기에 해를 뭐 계산해내고 그런 것들을 위주로 많이 했잖니. 근데 우리 지금 하는 건 뭐야? 2차 방정식 활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어떤 걸 해보겠다는 건데 나와 있는 걸 보면 한다는 게 그냥 판별식으로 근 한번 판별해보기.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게 근과 계수의 관계. 그리고 또 밑에 나와 있는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3학년 때도 이 내용을 했을 뿐더러 그럴 뿐더러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의 역장 뭐라 그래야 되니? 연장에 불과해. 왜냐면 두 근을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해 봐라 라고 하면 이거잖니. 근데 이게 그냥 이거 갖다가 써놓은 거 아니야? 그렇지? 그냥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고 중학교 때 한 거는 이거지. 이것도 이해되지? 근데 얘를 전개해보면 그냥 얘니까 중학교 때 한 거나 지금 한 거나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건 오케이. 인정. 근데 그냥 얘들아 시험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 보이지? 그러면은 머릿속에서 하고 딱 지나가야 돼 이게. 두 근과 계수의 관계가. 그러고 나서 뭐 쓸 수 있으면 쓰고. 그러니까 내가 추천하는 건 막 계수가 막 지랄 나이 막 K 제곱 어쩌고 막 그런 거 아니면 일단은 이 두 개를 써놓고 하는 걸 추천해. 이걸 쓰지 않더라도 너희들이 이 문제를 보고 이걸 쓸지 안 쓸지 사실 판별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냥 써놔. 알겠지? 오케이 보자. 혈내근 성질. 혈내근 성질은 뭐죠? 이거 뭡니까? 맨 마지막이야. 뭐냐고. 한 근이 한 근이 뭐라고 주면은 그 다른 한 근은 그거의 켤레예요. 어떤 조건에서? 실수 조건. 실수 조건. 어? 최고창의 개수가 0이 아니라는 조건. 물론 그렇지. 좋은 지적이야. 그것도 맞아. 네. 뭐 문제 좀 많이 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두 가지가 나와 있잖아. 그 괄호 1번, 괄호 2번 해가지고 네. 첫 번째는 어떤 근이 뭐 2차 방정식을 풀었더니 근이 하나가 이런 무리수래. 그러면은 다른 한 근은 반드시 켤레 무리수래. 여기서 조건은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써져 있는데 이렇게 될 조건은 A, B, C가 모두 유리수일 때. 유리수. 자, 무리 켤레근에 대해서는 얘들이 싹 다 유리수라는 조건을 줘야 되고, 내가 아까 시간 말한 것 같이 얘들이 싹 다 실수야. 싹 다 실수면 여기에 막 루트 같은 거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B가 루트 2 막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근해 공식에서 봤을 때 여기 A 들어가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뭐 B제곱 마이너스 4뭐 들어있는데 앞에 B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면 이거의 근의 결과가 켤레 무리수가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올 유리수 조건일 때는 켤레 무리수고, 그리고 올 실수 조건이면 뭐냐면 이렇게 나온대. 이렇게 나오면은 다른 한 근이 반드시 뭐라고?
혈내 복소수라고. 이거는 뭐? 복소수에 대해서는 모든 개수 실수 조건. 무리수에 대해서는 모든 개수 유리수 조건. 되겠죠? 이해되겠죠? 네. 하면 이거 내용도 끝이고. 내용은 별게 없어요, 그냥. 단지 생각나지 않을 뿐이지. 자, 178쪽 마지막이다. 자, 싹다 치고 가자. 자, 일단은 2차 함수 하기 전에 뭐 시아야 많이 해봤겠지만 네. 민주야 표준형으로 고치는 거 잘 할 수 있어? 오케이. 침묵의 대답 잘 들었어. 그러니까 ABC로 하면은 막 숫자 복잡해지니까 그냥 숫자로 해보자 한번. 또 y가 2x 제곱 더하기 6x 빼기 7 이런 2차 함수가 있다고 쳐보자. 민주야. 그러면은 우리 목적이 뭐냐면 얘를 p 이런 형태로 만드는 거야. x 빼기 p의 제곱에 더하기 q로 만드는 거야. 일단 목표는 저거야. 저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나중에 설명을 하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우리 근해 공식 같이 유도했던 거 기억나니 민주야? 우리 그때 시우랑 안 나와가지고 우리 둘이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최고차 함계수를 1로 만들었단 말이야. 어떻게? 2로 묶어가지고 x제곱 더하기 3x를 하고 이 숫자는 굳이 넣어야 되나? 그냥 뒤에 빼놓을게 7로. 자,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뭘 쓸 거냐면 그 숫자가 더럽다. 8로 하자. 자, 그럼 여기가 4가 되겠지? 자, 그러면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기 위해선 첫 번째 2차 함계수가 1인 거 확인하고 두 번째 1차 함계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에 들어있으면은 그 2차 식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된다. 그치? 자, 그러면 2차 함계수 1이야. 그리고 1차 함계수의 절반 2 그거의 제곱인 4가 들어가 있어야지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그치? 근데 얘는 뭐야? 얘는 원래 없었던 숫자잖아. 그래서 그냥 빼기 4 해준 거야. 바로 닫고. 그냥 이거야. 자,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쓰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만 남겨놓고. 왜? 난 이거 완전 제곱할 거니까. 그리고 빼기 4는 전개해서 빼주면 빼기 8 빼기 7이니까 최종적으로 2 x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15 이렇게 해서 내가 처음에 목표한 대로 요런 형태로 식을 고쳐냈단 말이야. 그러면은 뭐야? p가 마이너스 2고 q가 마이너스 15지. 그러면은 이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면 자, 일단은 최고차 함계수 양수지. 그러면은 아래로 볼록이지? 그치? 아래로 볼록하고 나서 축의 방정식이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네. x는 마이너스 2고 이거의 y좌표가 마이너스 15니까 얘 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야. 일단은 얘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까지는 일단 기억을 해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것이냐? 평행이동 기억나니? 네. 평행이동 알고 있니? 오, 평행이동 오케이. 그러면 자, 원래 태초에 y는 x제곱이라는 저 2x니까 2x 제곱으로 쓰자. 자, 이런 2차 함수가 있었대. 이런 2차 함수가 있었대. 그러면은 대충 좌표 평면에 찍어보면 대충 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겠지. 자, 그런데 내가 x 대신 x 더하기 2를 넣은 거야. 그러면은 이 식이 어떻게 되는 거니? x 대신 x 더하기 2를 넣었으니까
x 더하기 2의 제곱이지. 네. 그렇지. 이렇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야? 평행이동 어디로 얼마만큼 가는 거야? 오른쪽으로 이만큼. 그러면 안 되지. 아 왼쪽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아니 왼쪽으로 마이너스 이만큼이면 그냥 오른쪽으로 이만큼인데? 왜요? 왼쪽으로 그렇네요. 그렇지. 그냥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이라고 해도 되고 왼쪽으로 이만큼이라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요는 플러스 2지만 마이너스 이만큼 간다는 거야. 옆으로 x축 방향으로.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자 x 대신에 x 더하기 2를 집어넣어서 만든 우리의 새로운 함수잖니. 그러면 그 함수 값인 y가 어떻게 되는지 탐구를 해보면 되는 거야. 자, 그렇지? 자, 근데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이 0 나오지. 그러면은 얘는 x에다가 뭘 넣어야지 0 나온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2를 넣어야지 0 나오지. 똑같이 x에 1 넣으면은 얘가 2가 나오지. 그럼 얘가 2가 나오려면은 x가 3이어야 되잖아. 아니. x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같은 y 값을 얻기 위해서 모든 x 값을 이만큼 작은 값을 넣어줘야 된다. 그래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모든 함수가 왼쪽으로 이만큼 가는 거야. 이해되지? 그리고 이거도 있잖아. 그러면은 쟤는 여기 뒤에다가 마이너스 15를 붙인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y 대신 y 더하기 15를 넣은 거야. 자 그럼 써볼게. y 대신 y 더하기 15를 넣어가지고 자 그러면은 요 식 전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y 대신 y 더하기 15를 넣었지. 그치? 그리고 나서 얘는 2의 x 더하기 2의 제곱인 거야. 그러면 아까 우리 x하고 x축에 대해서 논했던 거랑 똑같은 논리로 y축 방향으로는 얼만큼 이동해야겠니?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5만큼. 그렇지. 왜? 같은 이 함수 값을 얻기 위해서 항상 15만큼 작은 값을 y가 가져야 되잖아. 그래서 이 그래프 전체가 밑으로 쫙 내려오는 거지. 모든 점들이 내려오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함수를 모양을 왼쪽에다가 y를 남겨놓는데 아주 집착을 하는 분들인가 봐. 수학하시는 분들이. 그래가지고 y만 남겨놓고 이렇게 써놓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아니 y는 부호 그대로 내려가는데 x는 어째서? 가 아니고 여기 x 대신 x 더하기 2만 보고 얘는 y 대신 y 더하기 15 넣은 건데 근데 그냥 이항해가지고 부호가 똑같아졌을 뿐이야. 여기 이해됐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저식을 고쳤잖아. 그러면은 원래 편의상 이거를 원래 그래프라고 할게. 수학적인 표현은 아닌데 원래 그래프가 저거야. 근데 쟤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5만큼 평행이동시킨 그 식이 바로 이 식이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 새로운 식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그러면 이 원래 0,0이었던 이 꼭지점이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5만큼 갔으니까 이 꼭지점의 좌표가 그냥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야. 맞지? 이해되지?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원래는 x는 0이었는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갔잖아. 그러면은 새로운 축의 방정식도 x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x축의 방정식하고 꼭지점하고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판별하면 대충 2차 함수 그래프가 어디에 어떤 꼬라지로 그려지는지 확인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표준형으로 2차 함수식을 바꾸는 거야. 되겠지? 일단은 바꾸는 거 할 수 있겠니? 시아야 민주야?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바꾸고 나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 있겠니? 그렇지? 오케이. 좋아. 어쨌든 2차 함수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었고 자 그런 다음에 2차 함수에 대해서 알았는데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하자는 건 그 2차 함수 자체를 하자는 게 아니고 과연 2차 방정식
2차 함수. 얘들 이름은 비슷한데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해가지고 실제로 연관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단원이 존재하고 있는 거야. 자, 보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제 우리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했잖니. 그럼 내가 지겹도록 교점은 뭐니 막 하고 막 물어봤었지.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 근데 x축이 이렇게 있네. y축은 이 정도로 찍을까 그냥? 내가 y축은 잘 안 그리는데 귀찮아서 헷갈릴까봐 그냥 찍어봤어. 자, 그러면 x축하고 만나는 두 점이 이렇게 있잖아. 자, 기억하고 있는지 보자. 교점이란 뭐지? X. 두 식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좌표평면에 딱 그려져 있어. 근데 둘이 만나는 점이 교점이지. 그 교점의 의미는 뭐라고? 그 교점의 의미? 뭐지? X에 그 교점의 의미는 뭐냐면 하니까 이런 딱히 2차 함수가 아니어도 돼. 그냥 직선 두 개 찍어봐서 자, 기울기 다르면 무조건 만나지. 네. 그치? 그러면 교점이 딱 하나 생기겠지. 이 교점은 뭐냐? 자, 이는 뭐 직선 뭐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 2차 함수가 y는 ax 더하기 b, y는 뭐 cx 더하기 d. 여기는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c랑 a가 다르면, 즉 기울기가 다르면 두 직선은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난다. 근데 얘를 만족시키는 점들이 매우 많은데 그걸 다 찍어놓은 게 이 그래프이고 얘를 만족시키는 x, y 좌표들도 매우 많은데 그걸 다 찍어놓은 게 이거란 말이야. 근데 이 유일한 그 많고 많은 점들 중에 유일한 이 친구만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야. 그게 교점이라고. 만나는 점이기도 하고 그냥 단어 그대로. 그래서 이걸 보면 x축하고 2차 함수하고 만나는 점이 저기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얘는 뭐 2차 함수니까 대충 뭐 이런 거 아닐까? 뭐 이런 거겠지. 아까 말한 것처럼 a는 0이 아니고 그러고 나서 x축이랑 만나지. 근데 내가 계속 말하지만 x축이라는 직선은 y가 0인 직선이야 얘들아. 그러면은 x축을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 보면은 y는 0이라는 함수에 해당하는 그래프라고 볼 수도 있어. x축을. 그리고 그냥 x축 존재하는 걸로 봐도 되지만 굳이 식으로 표현하면은 y는 0이라는 함수라고. 자, 그러면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단 두 가지 점이 이 두 점인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계산해낼 것이냐. 자, 이거지. y니까. 근데 y는 0이라는 조건도 만족시켜야